고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보통 저는 새벽에 출근을 해요. 어느 날 제 차를 타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버스가 차고지에 차를 주차를 안 하고 제 차가 못 나가게 막은 채로 무단 주차를 해놔서 전화를 해서 좋게 빼달라고 했더니 피곤하다, 내가 왜 빼야 하냐 하면서 엄청 뻔뻔식으로 나오길래 짜증나서 신고한다니까 갑자기 퍼럭 하면서 신고해봐라 하면 앞으로도 계속 뗄 거다. 어디서 감히 누굴 건드리냐? 이러길래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아버려서 전화를 끊었어요. 참고로 저는 친구 사이에서도 엄청난 또라이로 통하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계략을 짰어요. 저희 회사가 엄청 유동적인 편이어서 한 달 정도만 출퇴근 시간 조절해서 한 달 내내 출근할 때 그 버스 출근 시간 동선 맞춰서 졸졸 쫓아가면서 출근하고, 퇴근도 버스기사 시간 퇴근 동선에 맞춰서 하면서 어디다가 주차하는지 차 블랙박스 스마트폰으로 다 찍은 결과 정지선 위반, 주정차 위반, 버스 정류장 주정차 위반, 지정차로 위반, 영업용 화물차 사고지 밤샘 주차, 불법 좌회전, 불법 우회전,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신호 위반 등등 총 77건. 블랙박스 용량 꽉꽉 채울 때쯤 문자로 아저씨 잘 지내세요? 매일 신고하라고 하셔서 제가 매일 신고할 거리 모았습니다 라고 보냈는데 싶길래 제가 못 믿겠죠? 제가 한 달 동안 알뜰살뜰 모은 거예요 하면서 총 77건 접수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문자로 그날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사과드릴게요. 딸랑 이렇게 보내길래 그날 뭐라고 하셨죠? 신고해봐라? 매일 차 되겠다? 감히 누굴 건드리냐? 반대로 감히 누굴 잘못 건드리신 것 같은데 구청 상담도 받았는데 이미 벌점 200점 초과 뜨던데요? 수고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현실감각 느끼고 아 이건 X됐다 싶었는지 연신 전화하면서 문자를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리냐 하라는 대로 하겠다 계속 보내길래 저는 그냥 77건 접수 문자 한 번에 쫙 보내주고 슈퍼 탄산수 마시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답니다. 사업장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정말 친한 후배한테 전화가 옵니다. 형, 오늘 강남역에서 소개팅 어때? 아 뭔 헛소리야, 싫어. 한 번만 부탁할게. 내 입장 좀 봐줘. 이런 부탁한 적 없잖아. 무슨 일 하시는 분인데? 그 근처 백화점에서 일하는 친한 누나야. 그래 알았다. 가서 차 한 잔 마시면 되지. 응, 고마워 형. 그분 번호는 문자로 보낼게. 매일 추리닝 바람에 쓰레빠 신다가 간만에 꽃단장을 해봅니다. 제 에마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약속된 장소로. 전화번호 하나랑 후배 말만 듣고 나간 터라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릅니다. 전화로 통화하면서 약속장에서 만납니다. 나이 32, 전체적으로 스캔. 키 대략 162cm에 몸무게 58에서 60, 온몸에 명품이 주렁주렁. 진한 파우더 사이로 보이는 여드름 짜는 적. 그래 뭐 성격이나 가치관이 좋으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차나 한잔 마시자. 진짜 나이, 이름 물어보고 몇 마디 하더니 만난 지 대략 15분 만에 연봉과 하는 일, 집은 어디고, 내 집인가? 차는 뭐고, 내 차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차량 브랜드를 물어봐서 계속 저는 그냥 작은 차 타고 다닌다라고만 말합니다. 솔직히 박스터라고 하면 괜히 건방져 보일 것 같아서 나름 겸손하게. 그녀는 계속 질문을 쏘아붙입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계속 헛웃음만 나옵니다. 저는 양돈 축산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니 그 여자 표정이 완전 썩는 게 보입니다. 양돈 축산, 쉽게 말해 돼지 키우는 일합니다. 저는 19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사업을 이어받아 10년가량 축산업에 종사하였습니다. 뭐 근데 이런 경우 이런 대접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여자분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나자고 합니다.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산다고 하니까 없던 약속이라도 잡힌 듯 뭐라 둘러대고 간다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면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돼지 키우시면 좀 냄새나고 지저분한 일 아닌가요? 나이도 어리신데 왜 그런 일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이 자도될 정도입니다. 아,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요즘 돼지값 비싸던데 한 1,000만 원 버세요? 이 말할 때쯤 제 차가 보입니다. 저도 참 기분이 매우 좋지는 않더군요. 삐비기를 누르니 그 뚱녀가 제 차를 봅니다. 어? 와... 차에 타면서 전 이렇게 말하죠. 한 달에 정확히 1,000만 원에 20배 정도 벌어요. 아가씨 예의가 참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랑 차, 집 얘기만 하시던데. 그쪽 1년 받는 연봉 저는 몇 시간이면 통장에 찍혀요. 에?
아니 전 당연히 이러면서 제 차 조수석 쪽으로 걸어갑니다. 약속 있으시다며요. 지하철 타고 가서 만난 거 드셔요. 저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마지막 바퀴 하행 들어오는 중에 손님이 정거장을 지나서 벨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려고 운전을 하는데 여기서 내려야 하는데? 그 말에 지나서 누르셔서 내려드리기 어렵다고 다음부턴 제때 눌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뭐요? 손님이 배를 눌렀으면 정거장이 지나갔어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내려줘야 하는 것이 버스기사의 의무 아닙니까? 뭔 소리야? 어처구니 없었지만 최대한 정중히 상대했더니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이봐요. 손님이 내려주라면 내려줄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딱 보아하니 아들뻘 같은데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이 내려주라면 내려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 후 옆에서 삿대질하다가 주행 중이던 제 오른쪽 팔뚝 4대를 손등으로 치고 스마트폰으로 오른쪽 광대뼈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 넘어가기 어렵다고 느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행 마친 후 112 신고하자 경찰분들이 도착하셔서 버스 문을 열었더니 경찰관님, 저 버스기사 벨 눌렀는데도 안 내려주고 버스에 저를 감금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숨막히는 버스 안에서 있었어요. 저 버스기사 처벌받게 해주세요. 어이없는 듯이 그 상황을 보고 있자 경찰관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폭행당하셨다고 신고받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그래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신분증 요구하는데 본인은 지금 없다는 둥, 주민 부르라니 왜 저런 위험한 사람한테 본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냐는 둥. 그래서 경찰관님이 계속 이러면 바로 지구대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 원리 원칙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리 원칙대로 진행해드릴까요? 예, 손님이 원리 원칙대로 진행해주라니 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자 빠르게 수갑을 꺼내 손에 장착시키고선 손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운전자 폭행 특가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현행범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현행범인데? 본인 잘못을 아예 모르는 그 사람은 결국 지구대로 끌려갔고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경찰이 저한테 사과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냐고 묻는데 만약 사과를 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후에 불러서 들어갔는데 아까 일은 미안했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용서해. 이 태도는 또 뭐야? 저 됐고 아까 저 왜 때리셨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언제 때렸어? 보셨죠? 이분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상황을 모르시니까 손님 말대로 처벌받아야 하니까 원래 원칙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 지참하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고 며칠이 지난 후 블랙박스 영상에 맞는 장면이 정확히 찍혀 있었기에 제가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손님이 정중히 사과한다면 받아주실 건가요? 저는 분명히 기회를 몇 회 주었는데 그분이 기회를 저버리셨어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원리 원칙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려준다는데 원리 원칙대로라면 뭐.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아내더니 뺀질나게 드나드셨어요. 살림 건드리면서 저한테만 집안일은 이렇게 해야지, 주장을 이렇게 담그면 안 돼, 가스레인지는 맨날 닦아야지, 넌 기본이 없니? 참다 못해 남편이랑 전쟁을 치른 후 방문이 한 달에 2번으로 줄었지만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았고 남편한테 더 얘기해봤자 속이의 경일기. 남편 입장은 장모님도 오시는데 우리 엄마는 뭐가 문제냐. 친정엄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지만 살림 참견 1도 없고 만들어놨던 반찬 놓고 가거나 저녁도 해주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 차이를 모르고 헛소리만 하기에 한 번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시어머니 온다는 날에 저녁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오기 10분 전에 남편이 왜 저녁 준비를 안 했냐고 해서 우리 엄마 오면 내가 차려드리니까 너네 엄마는 네가 차려드려봐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황당해하더니 급하게 배달 음식을 시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시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부엌으로 가서 나름 밑반찬 만들게 장봐왔다고 부르는데 자기 어머니가 부르시네. 너 뭐하니? 빨랑 와보라니까. 자기야, 어머니가 반찬 만들 거래. 가서 도와드려. 우리 엄마는 반찬 만들어가지고 와주는데 어머니는 자식이 돕는 게 좋은가 봐. 가서 자식 노릇해드려. 시어머니 얼굴 울그락 풀그락 하시더니 남편 내보내고 재료 손질 조금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신랑이 시킨 배달 음식이 도착했어요. 너네 이런 거 시켜 먹니? 남편이 내가 바빠서 시켜봤다고 변명하는 거 말 자르고 땡땡씨가 바빴는지 저녁 준비를 못하고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래도 여기 맛있는 집이에요. 남편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하고 시어머니 표정이 좀 더 안 좋아지셨어요. 땡땡씨가 그랬잖아. 장모님한테 내가 바빠서 음식을 못했다고.
맛있는 데서 내가 시켰다고. 우리 엄마는 고맙다면서 잘 먹었는데 여기 우리 엄마 입맛에만 맞는 데인가? 시어머니 표정 싸해지더니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더니 평소에도 지 아들한테 집안일 시키냐는 둥, 밥 차려주는 게 못마땅해서 차리게 시키는 거냐는 둥. 남편은 좌불안석이고 저도 듣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땡땡씨한테 평소에는 집안일 많이 안 시켜요. 어차피 밥해도 맛없어서 잘 먹지도 않지만요. 전 땡땡씨가 한 거보다 어머니가 한 요리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종종 와서 저 저녁 좀 차려주세요. 이거 우리 엄마 왔을 때 남편이 칭찬이랍시고 우리 엄마한테 한 말이고 그냥 들은 그대로 똑같이 해줬어요. 시어머니 어이없어하고 기막혀 하다가 그냥 집에 갔어요. 가고 나서 남편이 노발대발하니까 너가 우리 엄마한테 해준 말 똑같이 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질렸다면서 잘 안 오고 남편이 우리 엄마도 똑같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게 됐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가 이런 자식한테 반찬 해주는 게 아까워서 안 오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서 가끔 우리 엄마 반찬 찾으면 네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 아차 싶은지 꿀먹은 병어리가 되는데, 아무튼 결론은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똑같이 온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느끼는 부담은 같지 않다는 것. 너네 엄마도 오고 어쩌고 하는 남편이 있으면 제가 쓴 방법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5년지기 친구 연맥이고 왔어요. 저는 30대 중반 미국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얘는 한국 토박이고요. 애 둘 딸린 워킹맘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도 돈 문제로 서운한 점이 있었지만 용돈도 차이 나고 더 받는 사람이 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는데, 대학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 돈 문제로 지저분하게 굴던 애인데 그래도 친구니까 돈으로 치사하게 굴지 말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절 호구로 본 거겠죠? 점점 괘씸해지더니 작년 일로 제 마음이 완전 돌아섰어요. 남편이 교포라 미국에 살다가 작년에 남편과 한국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역시 돈 한 푼 안 쓰고 얻어먹더니 급기야 저희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몇십만 원짜리 와인을 시켜놨더라고요. 한 소리 하려는데 남편이 괜찮아, 이것도 다 추억이지, 그냥 넘어가자 고 해서 넘겼지만 영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남편까지 호구로 보나 싶기도 하고. 어느 날은 너 머리 파마 많이 풀렸더라, 한번 우리 미용실 와라, 공짜로 해줄게 라고 하는데 그때 사건 이후 미안한 마음 때문인가? 라는 생각에 기분 좋게 찾아갔어요. 갔더니 머리 영양에 컷에 무슨 펌 직원 한 명이랑 열심히 해주길래 너무 고마워져서 아,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생각했는데 다 끝나고 지들끼리 눈빛 교환하더니 4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자 직원에게 인센티브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미안하다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 이거 받고 떨어져라 생각하고 그 이후로 정말 영 끊었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1년 지나고 염치 없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랑 몇 달간 미국 온다고 애들 프리스쿨 보내고 싶은데 너네 집에 게스트룸도 많겠다, 동네도 좋으니 자기 애들한텐 딱이라며. 인연이 미쳤나 싶어서 싫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제가 절실히 필요했는지 미국 오자마자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때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떨쳐낼까 하다가 끝까지 날 호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복수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근사한 곳 데려가 주겠다고 말하고 저녁에 픽업해서 진짜 유명한 스테이크 집을 데려갔어요. 지 남편이랑 입이 찢어져서는 내 친구가 이런 친구라며 자랑질해 허세. 총 3명이서 700불 나왔네요. 웨이터한테 영수증 나눠달라고 미리 얘기했고 제 것만 계산했어요. 영어를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애라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 못하고 잘 먹었다며 입 닫길래 정색하면서 얘기했어요. 니네 가족이 먹은 건 니네가 내야지. 어쩜 그지 근처는 알았지만 염치까지 없냐? 너 빌어먹는다고 하소연했던 이유를 알겠네. 이런 식으로 사니까 빌어먹는 거야 하고 가방 메고 나왔어요. 벙쪄서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저 부부는 이제 베버리힐즈에서 한인타운까지 가야 되는 개고생이 남았어요. 버스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택시도 길거리에서 잡을 수도 없죠. 어디 고생고생해서 집까지 가라고 하죠 뭐.